게이 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원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19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네, 그렇죠. 네, 게스트가 3명에서 지금 6명짜리 그쵸.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네, 대망의 키친소 에피소드. 엘라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그렇죠. 그죠? 키어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에피소드. 뭐 그냥 제 마음대로 지은 제목이긴 하지만. 네네. 네. 괜찮네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세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네. 자, 한 어느 번씩. 분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방송 출연 경험이 있으신 분부터 왜 다들 할까요? 저를 보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한번 월경 편에 나왔었던 네. 멜리케라고 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삼식님 친구로 나왔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나오는 거고요. 이지금님의 친구인 신도봉입니다. 신도봉님. 신도봉. 도봉구에 사셔서 신도봉. 아, 도봉에 살진 않고요. 네. 여자친구가 도봉에 살아서 도봉을 아. 자주 가기 때문에 도봉입니다. 그냥 마음의 고향 같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친구로 오늘 함께하게 된 두부입니다. 조그만 신문사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되게 뿌듯하네요. 이렇게 세 분이나 나와주셔서. 그럼 한 분씩 자세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세한 자기소개요. 네. 아, 순서대로 또 하나요? 네. 아, 순서대로 가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유노유노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직장 5년 차가 돼서 네. 이제는 에너지를 시시각각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럴 나이가 됐죠. 그럼요. 터키어 통번역사고요. 그리고 그림책하고 특정 공간을 베이스로 한 콘텐츠 기획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창의 노동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전공은 경제학 석사 과정이고 지금 이지금 씨와 같이 그 대학원 총학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던 제가 가장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부회장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저도 영광입니다. 뭘 신뢰한다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네. 자, 그럼 다음은 두부님이요. 저는 20대 후반 조그만 경제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퇴사 각을 재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제가 알기로 계속 몇 주째 회사 각을 재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각만 재고 있어요. 늘 재는 거 아니에요? 약간 강도기처럼 일사부터. 일상같이. 네, 항상 가슴속에 이제 사직서는. 3,000원과 이제 사직서를 품고 있는. 그렇죠. 3,000원은 왜 품고 다니시죠? 이제 붕어빵의 계절 때문에 현금이 꼭 필요합니다. 아, 맞아요. 붕어빵의 계절이라. 저도 참 현금 없어갖고 붕어빵 여러 번 지나쳤어요. 타코와 붕어빵의 계절이기 때문에 타코. 근데 요즘 너무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근데 계좌이체 받지 않나요? 아니, 저 사는 곳 근처에 네. 순대 트럭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순대 트럭. 현금 없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좌이체 받던데. 요새는 진짜 포차도 다 계좌이체 그쵸. 받으시고.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 푸드트럭과 맞아요. 근데 멜리케님 소개 유노유노 같은 에너지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그런 에너지가 오랫동안 있었죠. 아, 그런가요? 약간 전 카시오페아 인증인가요? 카시오페아 1기 인증이긴 하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매일 그 모든 시간을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제 롤모델이고 전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사랑합니다. 카시오페아 1기셨구나. 저도 동의합니다. 역시. 여기가 한 분 더 계시네요. 여기는 다른 편. 네. 이렇게 SM 라인을 쭉 훑어 내려오고 이해합니다. 그게 한 번 빠지면 내리사랑. 그럼요. 연결이 되죠. 네, 그럼요. 네. 갑자기 이렇게 반갑네요. 공통점을 찾아서
근데 사실 우리 6명이 다 거의 동년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좀 얘기가 기대가 돼요. 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카시오페아 얘기도 나오고. 네. 저도 일기 그 남편 몇 명 안 될 때 가기 돼서 진짜요? 저 그 카드 있어요. 신한 카드 어머 저도 있어요. 이렇게 행복했는데 참. 그렇죠. 네. 그랬죠. 오방신기 좋았죠. 고 시절이었죠. 오늘 무슨 아이돌 룸 이런 거 아니죠? 이게? 네, 그러게요. 하여튼 팬미팅 같네요. 자, 그럼 저희 안 그래도 갈 길이 굉장히 멀어서요. 네. 본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신다고요? 부자연스럽진 않아요. 어쨌든 흐름을 끊고 지나가야 하는 거니까. 저 친구 회의할 때 가끔 원래 저래요. 네. 그래요? 학생회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저나 지금이나 한나가 비퀴어 친구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과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신 거니까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밍아웃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각자 친구가 커밍아웃을 처음 하던 순간들이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저부터 할게요. 왜냐면 네네.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처음 알게 된 게이인데 네. 그 거의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길 가다가 간 사람이 올리브영이 어디냐, 올리브영 저쪽 가시면 된다. 그렇구나. 근데 저 게이예요. 라고 하는 느낌으로 정말 그 원래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승이랑 저는 다 빼먹고 그냥 기 하나 던진 다음에 제가 답하니까 바로 결을 얘기하는 경우라서 뭐랄까 그 놀랄 새를 애초에 주지 않았고 뭐 생각할 새를 주지 않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제가 올리브영 질문 대신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저한테 종교가 처음에 뭔지 물어봤었는데 처음 봤었거든요. 네. 그때가 학생회 회의에서 처음 만났는데 네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종교가 무엇이냐 네. 해서 뭐 굳이 하나 꼽자면 불교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한 다음에 한 2초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근데 저 게이예요라고 하는 갑자기? 대뜸 아까 진행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갑자기 무등금 갑자기 갑자기 정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학생회 전체한테 다 그때 음. 커밍아웃을 회의 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으로는 뭐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같이 있다 보면 이 친구가 커밍아웃을 막 자주 하는 순간들은 있는데 이게 뭐랄까 보통 이 친구 이전에 다른 사람이 봤던 커밍아웃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그들은 뜸을 들이거든요. 네. 이 친구도 뜸을 들이긴 하는데 거의 뜸을 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되게 남다른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커밍아웃을 시작하는 시간들. 그래서 사실 네, 정말 숨쉬듯 밥 먹듯 오늘 커밍아웃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거로 하기 때문에 막 대단히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죠. 그 순간이 분명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기는 한데 그건 돌이켜 봤을 때 이야기고요. 그때는 전혀 뭐 아무튼 그랬다. 아니 안 그래도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무슨 그 자세하게 적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이유인가? 네. 그리고 얘도 지금이도 이제 처음 얘기를 할 때 근데 대답이 별로 그렇게 뭐 막 감동적인 게 나올 것 같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었어요. 근데 그냥 숨쉬듯 커밍아웃을 하기 때문에 커밍아웃. 네, 저는 자연스러운 커밍아웃을 추구합니다. 숨커. 네. 숨만 쉬어도 커밍아웃. 숨 쉴 때마다 커밍아웃. 네. 재밌으시네요. 아니 너무 지금씨다운 커밍아웃이었네요. 네. 정말 저희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네, 굉장히 돌아보면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이지만 별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저희는 20살의 초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굉장히 자주 가던 학교 앞에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바에서 저녁에 저랑 삼식님이랑 다른 친한 언니랑 같이 셋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삼식님이 예를 들면 아까 올리브영 비유하신 것처럼 저희도 안녕 나는 삼식이야 하는 것처럼 저희한테 그냥 바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만난 지 이미 한 6개월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래 너는 삼식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있던 언니랑 눈을 잠깐 맞추기는 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걸 해서 반응해서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아주 잠깐 했는데요. 너무 정말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서 저희도 별로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고민했어요. 그 순간이 어땠지라고 반추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커밍아웃 그 순간은 조금 달라요. 사실 저는 그때는 20살 때였고 지금만큼 그렇게 막 저 스스로에 대해 프라이드가 넘치던 시절은 아니어서 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나름 물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지?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때 멜리케님이 들으시기에 말투가 좀 굉장히 무미건조했나요? 굉장히 어땠나요? 무미건조했죠. 정말요? 그랬답니다. 논문을 읽는 것만 같았죠. 그랬대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때 저희가 20살이고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막 연애에 관심이 엄청 많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엄청 선생님한테 소개팅 시켜주겠다.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냐라고 이제 그 이성일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넘게 이렇게 삼신님이 그런 이야기를 당하다 보니까 강제로 당하다 보니까 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던 언니가 그렇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삼신님이 귀찮게 해서 그렇게 소개팅이 하기 싫으셨나 봐요. 너무 싫었죠. 자기네 과에 뭐 그쵸. 자기네 과에 뭐 괜찮은 여자애가 있는데 만나봐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계속 찍어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어가지고 이미 만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안 되겠다. 좀 짜증 났나 봐요. 동아리다가 이제 그렇죠. 말하자면 시달렸죠. 네. 근데 나랑 좀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받아들여서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기억을 하지 않나 봐요. 저는 나름대로 드라마가 있었군요. 드라마라기보다는 좀 나름 떨렸죠. 감정의 변화가 저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제가 그때 그 당시 이미지가 제가 좀 원래 또 이렇게 막 말 부심하게 던지고 막 그런. 맞아요. 지금이랑 큰 차이 없이. 그랬나? 네, 그랬어요. 그 동아리에서는 그랬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분님 이야기를 한번. 근데 저희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 좀 쉽게 듣기는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웃겼던 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시절이라서 20살 무렵이었는데 학교가 다르니까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 얘기할 때 뭐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인터넷으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물리적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네이톤으로 대화하고 뭐 세이클럽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죠. 버디 그런 걸 지나온 세대라서 그런지 그런 매체들이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좀 익숙한 면은 있는데 어쩌면 성 정체성이라는 게 개인에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직접 얼굴을 맞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때에 갑자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 두 분 경우와는 좀 다르고. 언제 20살 무렵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살 한 6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웃기는 건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커밍아웃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 게이야라고 했는지 아니면 나 남자 좋아해라고 했는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그 단어나 이런 게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저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남지 않고 그때 제가 느낀 감정만 좀 지나고 나 생각해보니까 그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마웠던 거하고 좀 안타까웠던 그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한동안 좀 오래 갔던 게 처음에는 이제 고마운 게 좀 컸어요. 일단 그러니까 한나가 저한테 얘기해줬다는 게 제가 또 하나 어떤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저도 인정받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의 어떤 다른 존재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이 친구한테 비춰지는구나, 이런 좀 신뢰 같은 게 좀 고마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좀 안타까웠던 게 갔는데
너 왜 울지? 왜 울어? 여기서 울 타이밍이 아닌데. 어쨌든 네. 울 거면 인터넷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이상한 데서 오네 얘가. 아무튼 그 안타까움이 요즘 시대였으면 충분히 카톡으로 했으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 보면 이게 엄청 방어적인 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겁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나중에 했고, 근데 이건 좀 나중에 든 생각이고, 얘가 그 얘기를 했을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고맙다, 안타깝다 이 생각만 좀 들었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안타까운 걸 좀 얘기하자면, 좀 이게 한동안 좀 오래 갔어요. 그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이 친구가 처음 만난 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좀 충격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감정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아 얘가 왜 게이지? 약간 이런 그런 어떤 뭉뚱그려진 안타까움 같은 게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게이로 이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이 친구가 자기를 게이라고 정립을 하고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랑 별개로 그냥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무례한 거일 수도 있었죠. 제 감정이. 근데 제 가치관이랑은 좀 다르게 감정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이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 가치관은 네. 게이 자체인 거를. 근데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치 않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만 남아 있어요. 그 네. 기억이. 제 기억에 저는 커밍아웃을 할 때 하는 단어가 나 여자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네. 사실 제 의지대로 누군가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는 두부가 처음이에요. 네, 가장 첫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아우팅을 당했던 거는 그냥 그건 거고 제가 누군가한테 이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한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어적인 그게 좀 있었어요. 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때 공포가 좀 되게 컸었거든요. 실제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저를 그렇게 보고서 이제 끊어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그 아우팅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저한테 확언을 들은 다음에 네 그냥 이렇게 안 만나는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내 의지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웠던 거죠.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오랜 기간 그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막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갖고 성소수자들이 갖고 사는 서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 같은 게 저하고 겹쳐져서 그러니까 지인이니까 친구니까 겹쳐져서 그런 게 좀 그랬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한 2년 뒤에 알았나? 1년 뒤에 알았나? 아무튼 좀 늦게 얘기했어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어느 순간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그 네이트온 톡을 보내더니 좀 시간이 흐른 뒤였을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 이제 그 사이에 만나지 되고. 않았어요. 네. 한두 번 봤으려나? 서로 생활 권역이 좀 달랐어서 얼굴을 잘 못 봤었고 그냥 연락만 오고 가다가 실제로 그 이후에 한 두 번째쯤이었을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좀 그때는 이렇게 울지 않았거든요. 방송용 눈물이 아닌지 약간 한나 너무 잘 울죠. 네. 그때는 이제 여기로 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입으로 우느라거든요. 아 그날 술을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네. 그 커밍아웃을 하고서 처음 만난 날 그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받아준 친구가 있으니까 그날 제 고향에서 술을 같이 마셨는데 기억이 없어. 한나가 그날 기어서 나갔어요. 정말. 그 술집 동동주를 마시고 그 동동주가 안진뱅이 술이더라고요. 안진뱅이 술. 도수가 세가지고 20살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거를. 이제 마시고 이 친구는 기어서 가고 앞에 이렇게 그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뭐 같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네. 되게 두부님이 엄청 한나를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그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그런 감정이 그렇게 일주일씩이나 간다는 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족처럼 생각한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동요한 좀 그런 면이 있고 동조한. 네, 저도 기본적으로 눈물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특별히 뭐 더 애틋해지거나 그런 류는 또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럼 두부님 혹시 그런 감정의 동요가 있었던 이후에 뭐 한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대했다면은 뭐 다음에는 행동할 때 이런 게 좀 조심스러워졌다든지 이런. 조심스러워졌다 이런 면은 없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달라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변했다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갈래의 뉘앙스가 있는데 약간 저희 사이에서는 그 변했다가 좀 자연스러운 변화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서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주제가 다양해지고 뭐 표현도 좀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나 뭐 말투가 좀 뭐 대전환이 됐다 이런 수준의 그런 변화는 아니고 그냥 원래도 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는 편이었어요. 네, 맞아요. 좀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어렸을 때 약간 서태지 음악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아이돌들 노래도 좋아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성향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대화 주제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서 근데 거기에 친구가 가진 그런 면들이 좀 저한테 흡수가 돼서 그런 것들도 대화 주제로 나오게 된 거죠. 약간 그런 의미의 변화는 있었어요. 주제 확장 같은 네, 그런 거죠. 그럼 혹시 우리 도봉이 형은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커밍아웃 하고 난 앞과 뒤로 뭐 변화한 점이라든지. 이거 뭔가 비교를 하려면은 네. 그러지 않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always gay. 네, 항상 게이 상태였기 때문에 게이 상태였어. 게이가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좀 어렵고요. 정말 한 번도 게이가 아닌 적이 있어야 제가 이 아이의 커밍아웃을 들은 다음에 아 내가 느끼기에도 무언가 좀 변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생각할 새를 애초에 주지도 않았고 지금도 뭐 딱히 뭐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은 뭔가 좀 스토리가 있고 네네. 아 그랬구나 이랬구나라는 좀 생각을 돌이켜 볼 만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전 사실 질문 받았을 때부터 대체 이거 나한테 쓸모 있는 질문인가 난 이 친구가 나한테 기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아니 어쨌든 세 분 공통으로 보내는 질문인데 네. 근데 그랬던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저한테는 거의 처음 게이인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성소수자라고 해서 되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사람마다도 다를 거고 분명히 다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레즈비언도 레즈비언 나름의 감성이 있을 것이고 게이는 게이 나름대로의 감성이 있을 것인데 네네. 저는 그동안 바이섹슈얼인 사람이랑 네. 레즈비언인 사람이랑은 알고 있었는데 게이라는 사람의 감성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말하는데 조금 더 조심스럽다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뭐 혐오 발언이라거나 그런 걸 네. 하는 건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건 이 친구의 그 비포 애프터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따지고 나면 이 친구를 안 다음에 좀 전반적인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이 질문을 했었을 때가요.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저한테 혀가 꼬부라진 채로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아 내가 요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너가 게이잖아.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뭐 신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조금 한 3초 정도 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고마워서. 그렇죠. 진짜 감동일 것 같아. 전 술 먹어서 그게 3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술 마시면 3초인지 3초인지 1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번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지 하다가 사실 뭐 나도 바쁘고 얘도 바쁘고 뭐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술 먹으면 가끔씩 뭐 친구들이 누구한테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네. 잘 기억이 나는 건 그때 제가 광명에서
맛있는 참치랑 술을 신나게 먹고 네.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딱 물어봤었던 거죠. 참치는 맛있었어요. 맞아요. 네. 참치는 맛있죠. 네, 참치가 맛있었던 걸로. 네. 참치는 맛있습니다. 참치가 맛있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 씨한테 전화하셨나요? 네, 술도 맛있었거든요. 겸사겸사 맛있던 날이니까. 그럼 결국 혐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참치를 먹어야 한다. 그 참치집이 어디죠? 참치집은 저기 광명 가시면 제가 나중에 지도 찍어드릴게요. 저는 두부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삼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로 네. 서로 더 편해지고 좀 친밀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삼식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파이가 더 커졌잖아요. 저희의 네네. 대화에서. 네네. 그래서 서로의 일상 이야기나 겪었던 일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 변화가 제일 크고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을까, 친구라는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제가 삼식이랑 같이 있다, 우리 지금 밥 먹는다, 뭐 한다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요. 저도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이 중에 제일 처음 커밍아웃한 사람인 건가요? 그럼? 그렇죠. 여기 세 분 다 그럼 다 처음인 거네요. 각자가? 네, 네네. 저도. 그러네요. 오, 영광이네요. 영광이시겠어요? 영광이시겠어요? 아니 아까 갑자기 그 표현이 떠올랐어요. 저기 뭐예요? 마녀사냥에서 우리 홍석천 씨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어요?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편안해하죠. 네. 네. 맞아요. 진짜 멜리케님하고는 되게 오래 알았고 두 분님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미국에 한 학기 교환학생 가 있을 때 그때 마침 이 친구도 어학연수를 갔어요. 같은 도시로. 그래서 거기서 종종 봤죠. 종종. 자주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같은 도시, 낯선 도시에 엄청 오래 안 친구가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마음의 위안을 맞아, 위안을 받았고 같이 막 산책도 하고 막 공연도 보러 가고 막 그랬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 남자친구가 왔었어요. 그 도시에 와서 삼식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때 정식으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맞아. 처음 본 게 미국에서 봤네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였어요. 그러면 존재만 알다가 나 이제 그때 가서 본 거예요? 그 연수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술 취해서 본 거라서 명확치 않고 삼식님이 취했던 게 아니라 여자친구분이 저희가 맞아요. 맞아. 삼식이 형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런 정말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를 보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라도 생각해주라.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제 말은? 남자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제 걱정 많이 해줘요. 네. 그런가? 참나. 걱정하죠. 아니 근데 정말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뭐 다른 게이 친구 그렇죠, 애인 보면 잘 만나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 드는 거 뭐 특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좀 무미건조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커밍아웃을 들은 이후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커밍아웃을 들은 이후로 혐오 발언을 접하는 태도가 바뀐 것 같다. 상황이 그런 거죠. 그냥 평소에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있다가 그런 혐오 발언이 나왔을 때 나의 대처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저는 실제로 말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그런 혐오 발언을 하면 아닌 건 아니다. 네. 라고 말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제일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르기 시작했다는 거. 저희 인간관계에서. 왜냐하면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에만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많이 걸렀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요? 네, 기준이 한층 높아진.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런 사람들은 혐오가 하나가 있으면 보통 다른 데에도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죠. 혐오를 하고 이러기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죠. 저도 거의 완전 똑같은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행동하기 시작한 게 좀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는 약간 좀 프렌들리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그건 이제 비호감도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안 좋은 시선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진짜 거르거나 이게 사람이 웬만하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 아예 거르는 게 좀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기준 같은 게 됐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화가 있는데 이제 네. 사촌 동생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저한테 네. 원래 사촌 동생이랑 좀 가깝게 지내요. 제가 외동인데 동생들과 좀 잘 어울리는데 그 사촌 동생이 그 당시에 갑자기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게이 같다, 더럽다라는 말 이런 걸 같이 이제 욕으로써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약간 좀 행동이나 이런 게 흔히 말하는 남자답지 못한 약간 그런 식으로 네네. 행동하는 친구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욕으로 쓰죠 애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기 전이었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넌 그러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랑 이 친구의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누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누나랑 꽤 오랜 시간을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이 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누나가 그 친구랑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더러워지거나 갑자기 혐오스러워지거나 약간 이렇지 않더라. 너도 네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좋아해왔던 그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너도 느끼겠지만 그 한순간에 더러워지지 않는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그런 제가 또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이런 강도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확실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말을 이렇게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약간 원래 댓글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이러는데 약간 괜히 화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좀 전투적으로 변해서 약간 그렇게 되는 그런 변화들은 좀 있었어요. 그게 감사하네요. 뭐야? 갑자기 분위기 뭐야? 이게 여성 혐오가 제가 당사자인 것처럼 그런 퀴어 혐오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 친구가 당사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는 내게 되는 건 좀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뭐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최근 1년 반 동안의 저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거의 이 대학원의 쩌든 생활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뭔가 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대체로 대학원 사람들이고 대학원 사람들의 전공이 겹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지금이랑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학생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발언을 하질 않고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 친구는 원래부터 게이였기 때문에 되게 생각을 하고 나름 말을 하고 그게 아닌 전공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뭐 스스로 걸러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한테 아직 혐오 발언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가장 최근에 뭐 혐오 발언을 들었던 것들은 다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뭐 꼭 이 친구가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발언들이 있으면은 제가 되게 쏘아붙일 때 엄청 쏘아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쏘아붙임의 끝은 너는 아주 무식하고 교양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예, 결론으로 귀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질려서라도 아니면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 이후로는 적어도. 뭐, 그렇죠. 세 분 다 확실하게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창피해서라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함부로 입 놀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사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어떤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혐오다, 아니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교육과 훈육이 필요한 사람이다. 넌 아직 사회화가 덜 되었다. 좀 교육을 덜 받았구나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물론 알려주면 잘 알아먹지는 않아요. 조금 격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조금 조금 말해야 할 때도 있고. 근데 아무튼 핵심은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네가 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배워라 좀 라는 태도를 가지고 접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도 혼자 쓰긴 했는데 제 새해 다짐이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혐오 발언에 아니라고 말하기거든요. 참지 않기. 네, 참지 않기 그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멜리케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 주변에 그런 사람들 계속 걸르다 보니까 사람이 막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담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도봉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질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내가 쌓아온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도박을 걸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냥 삐딱하게 얘 뭐 이런 거 갖고 막 프로 불편러야 뭐 이러면서 얘랑 그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워서 저도 그냥 사실 게이들끼리 있어도 퀴어 혐오 발언 정말 수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게이 자기네들도 분명 소수자면서 자기네들이 듣는 게이 혐오 발언에는 발끈하면서 다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막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희화화하고 막 그거 보면서 되게 이중적이라고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도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근데 그렇다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또 쉽지가 않은데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세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고 싶어요. 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멜리케님의 이야기와 두부의 이야기 그다음에 도봉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런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주변에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친한 누나한테도 한번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누나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대판 싸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누나가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누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조금 그런 그분이 이제 그 박차고 나온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누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또 이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커밍아웃 자체가 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부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네가 짐을 지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그 사람의 어떤 문을 하나 열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처음에 그 다른 누나분께 얘기한 걸 저한테 들려주면서 그 좀 짐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아마 그러셨겠지만 저도 커밍아웃을 들은 게 짐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아까 제가 이 친구한테 확인받은 느낌이었다고 한 말이랑 좀 맥이 좀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내가 게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조금 이해도 조금 하게 되고 좀 가깝다고 느끼는 면들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더 잘 들리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게이는 좀 더럽지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닫혀있었을 텐데 그게 더 잘 들리는 거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고 나도 나가서 한마디라도 더 보태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네 생각이 너의 생각이 좀 미숙한 거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 남이 그 사람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지. 네가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부담으로 느끼진 않는다고. 왜 자기는 일단 아니니까 짐이 될 수는 없고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해줬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였죠. 네. 제가 보기엔 짐이라는 의미가 뭐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혹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죠. 이제 저한테는 그 누나의 일이 가장 컸고 그 본인의 이제 진로와도 관련된 일이었고 뭐 직업과도 관련된 일이었으니까 그 누나는. 근데도 이제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감정이 좀 더 격해져서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고. 큰 착각이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관대로 움직인 건데 제가 아까 이 친구를 함부로 안타까워했듯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무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대로 행동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 한 얘기들이 무의미해지잖아.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사람의 문을 열어준 거라고. 그쪽으로 자기의 생각을 기를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준 거, 문을 열어준 거라고. 그냥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라고.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약간 이런 맥락은 가족한테 커밍아웃 했을 때랑 확실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족한테 커밍아웃 했을 때는 진짜 짐을 지운다, 맞아요. 내 짐을 나눠 가진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또 이렇게 친구한테 커밍아웃한 것은 다른 점이면서도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짐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자발적으로 아군이 되어주는 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표현 맞나요? 네, 그 표현이 제일 그쵸. 가깝지 않나. 그렇죠. 네. 주변에 나라들 만한 돌들을 치워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치워준다기보다는 같이 맞서 싸우는. 그렇죠. 동지적 관계 뭐 그런 거. 네. 근데 방금 하신 얘기 듣고 생각이 났는데 한나가 하셨나요? 두 분은 가족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셨나요? 네. 근데 한나는 아직 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짐을 이렇게 지워드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친구 좀 가정사를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어머니도 힘드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때 그 짐 얘기를 할 때는 저도 그건 짐이 아니라고 못했어요. 그건 짐이 그거는 맞아요. 진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가족한테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직전에 이제 어머니 나온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확실히 그게 어떤 짐이었냐면은 그냥 일례로 아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랑 그다음에 아들 이야기 편하게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짐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또 했었죠. 저희 엄마가 나오셨었는데 저희 엄마는 절대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 또 다른가 봐요. 확실히 친구랑 가족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다음 미리 드렸던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문득 좀 재밌는 질문이 생각이 나서 그냥 가벼운 질문. 각자 친구가 게이여서 재밌었던 점 혹은 좋았던 점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뭐 그런 에피소드나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으신가요? 뭔가 너무 심각한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 연애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애할 때? 네. 어떤 예를 들면 다들 공감이 안 왜 돼서 다들 웃으시는 거야? 왜냐면 제가 아닌 남자친구의 시선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남자친구랑 다퉜는데 제가 남자친구의 무언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삼식님이
아마 이래서 이랬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추 남성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내온 시간에서 쌓인 뭔가가 있나 봐요. 시각이. 한국에서 남성으로 살아온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 의도치 않게 도움을 많이 주고요. 뭐 상의도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뭐 아까 방송 전에 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 그렇죠.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 왜 있나 떠올려봤는데 뭐 딱히 없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각자 돌발 고생하는 질문. 거죠 뭐. 네. 각자 도생. 저 네네네. 한나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명의 게이를 제가 더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게이인 걸 모르는 상태로 네. 만났는데 네네. 그때 한나랑 그 다른 게이 친구랑 저랑 저의 여성 친구 네 명이서 만났는데 네네. 그 자리에 그 게이 친구 그러니까 제가 한나 말고 다른 게이 친구는 저의 여성 친구의 친구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게 저랑 그 여성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있다가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로 친구 한 명씩을 부른 건데 그 나온 게이 친구도 저랑 어릴 때 알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어쨌든 아는 친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게이라고 안 했는데도 제가 게이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한나랑 당시 사귀고 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나? 저의 여성 친구가 데려온 게이가 네. 한나랑 사귀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걸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한나님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애인분이 오시는 걸 몰랐고요? 아니요, 사실 의도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머. 네. 그 지금 알았어요. 두 분님 몰랐네요. 와. 몰카당하셨네. 설계죠, 설계. 빅픽처. 근데 저의 그 여성 친구는 알았어요? 셋이 나를 매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거 해명을 아닌데 설명을 하면은 그 당시에 사귀던 그 친구가 제가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있다, 고향 친구가 있다 얘기를 하다가 저부가 나왔고 나 얘 안다고 옛날에 학교 같이 다녔었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얘 친구 중에 또 누가 친하다라는 거를 그 여자 아까 그 여자 친구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서로 부르자. 어떻게 이래저래 아니까 그냥 고향 친구들끼리 그냥 술 한잔 하자 이래갖고 모인 자리였는데 그때는 밝힐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너를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특별한 시그널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약간 그때 정말 사랑했나 봐요 둘이. 그냥 내가 왜 느꼈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의 그런 뭔가 둘이 바이브가. 아이 컨택도 특별하게 있고 그런 그죠? 걸 안 했는데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꽁냥 됐겠지 이 또.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또 쟤랑 사귀냐고 물어봐서 얘가 한나가 맞다고 해서 제가 그렇구나 알게 된. 별일이 다 있네. 그래서 그 다른 게이 친구랑도 그 이후에 이렇게 더 잘 지내게 돼. 대화 아까 말했듯이 주제가 더 넓어지고 약간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제가 한나랑은 계속 알아왔지만 그 친구랑은 단절된 시간이 있었어서 그렇게까지 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두 번째로 알게 된 게이가 한나의 애인이었습니다. 이자 친구이자 고향 친구 원래 고향 친구이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 그럼 그분하고는 지금은 연락은 하시나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시나요? 그냥 보통의 고향 친구처럼 지내요. 거의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 그렇구나. 아무래도 한나의 X다 보니 그런 건 상관없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한 번쯤 봤던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한 3년쯤 돼요. 그 이후에 고향에서 둘이 헤어졌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친구랑도 계속 왕래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자주.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셋이 또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랑 한나랑 그 X랑 저랑 이렇게 셋이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아주 제법 뻔뻔하게 잘 있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났던 게 그 친구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거기서 이제 자리 잡아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볼 수 있겠다 싶어갖고 봤어요. 봤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네요. 그렇죠 뭐 얼마나 잘 지내겠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종로에서 지나가다 한두 번 마주치고 인사하는 사이 정도. 도봉님은 뭐 사실 제가 처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네. 그 저랑
지금이는 아주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화 통화를 꽤 자주 해요. 카톡도 자주 하고 사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는 일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그 지금이 항상 바람은 만나면 일 얘기 좀 하지 말자. 그러고 나 결국 일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항상 만나면 뭔가 일이 생기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꼭 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 친구랑 만나면 특별하게 도움되는 것은 그렇게 그래 있진 않다. 우리는 만나면 항상 일을 만들어내지 서로에게 막 개인적인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그리 없다. 이것은 빨리 이 비즈니스 관계가 종료되어야 저희 임기가 얼른 끝나야죠. 빨리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이 비즈니스 관계가 아주 좀 더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얼마나 비즈니스적인 관계냐면 저희 논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같은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논문 얘기를 하다가도 또 일로 얘기가 넘어가고 가끔 연애 얘기하다가도 일로 넘어가고 막 얘기하다가 근데 걔 어떡하냐 이런 얘기에서부터 다음 학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기승전 일 항상 이런 일로 끝나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되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회장께서 없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것은 있는데 뭐 그게 막 게이라서 도움되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게이가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저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 생각에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게이였고 물론 그랬겠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뭔가 좀 중간에 그 고난의 과정 나름의 정체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저한테는 그냥 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냥 두 분의 비즈니스 관계가 빨리 끝나서 좀 사적인 친분을 쌓기를 바랍니다. 빨리. 되게 아니 여기 나중에 좀 더 사적으로 친해지시면은 나중에 또 얘기 들려주세요. 근데 사적으로 안 친하다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냥 결론은 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적인 에피소드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즈니스 에피소드는 가득한데. 그러니까 둘이 커피만 마시더라도 일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일에 되게 열정이 많으신 걸로. 아니 여기 와서도 계속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은 이제 그 계속 일 얘기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아까 밥 먹을 때도 일 얘기하시고 저희가 껴들 틈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네네네. 아까 애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얘기를 이 친구가 이 방송을 해오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애인 얘기에서 생각난 건데 이 친구가 자기가 게이라는 걸 좀 어렴풋하게라도 생각을 하게 된 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보통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런 연애 감정이 들었던 친구가 남자애였다는 걸로 알게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그 이후에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완전 눈속임용이었나요? 그러면 그때는? 아니에요. 그 얘기도 다 방송에서 했는데 했어요? 제가 거기까지 안 들었나? 제대로 안 들은 걸로 이거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1화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뭐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여자친구도 플로트 하듯이 사귀 되게 짧게 얘기는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은 정말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그런 어떤 퀘스처너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있는 시기였고 그 친구가 좋았던 거는 계속 그 중학교도 같이 다녔으니까 그때까지도 이미 유지가 되던 상황이었고 그냥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막 누구를 사귀어서 커플링을 하고 이런 게 막 되게 유행처럼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런 거에 약간 휩쓸려서 남들 다 하는 연애 한 번씩 해보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 잡는 거 이외의 진도를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도 되는지도 몰랐고 생각도 안 들었던 거죠. 그거 이외에 뭘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저도 20살 때 우리 3살 연상 누나를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때 그 누나도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전공이었는데 어떤 대회에 나가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누나도 논문 발표를 했고 저도 그때 논문 발표를 했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다가 이제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 심지어 고백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얘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몇 번 했죠. 네, 그죠. 한 2번인가 3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몇 번 했어요. 네, 지겨워하시네요 좀. 진짜요? 아니에요, 사석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때 그 누나랑 손은 잡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이렇구나. 아까 우리 두 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누나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왜 이 사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릴까 이렇게 생각을 맨날 했었어요. 난 안 그런데. 네. 한 명은 그러니까 지금님은 동경이었을 그렇죠. 수 있는데 그분은 진짜 연애 감정으로.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네요. 보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이분과 뭐 더 이상의 손잡는 것 이상의 뭔가 스킨십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다 손잡는 거네요. 손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힘든 1차적인 스킨십 아닌가요? 네. 손잡는 그쵸, 어릴 거? 때는 친구끼리도 다 잡고 다니니까. 그냥 뭔가 상징적인 게 몇 가지 있었죠. 그 스킨십에 이제 손 잡는 거라든지 맞아. 뭐 껴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뭐 같이 갈 때 자기 손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잡긴 잡아야겠는데 내 손보다는 어떻게 잡아야 좀 어떻게 내 손 어떻게 잡아도 어색하니까 남의 손 잡는 게 낫죠. 남의 손 잡는 네, 게 그럼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지 않을까 그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무튼 네, 그건 눈속임이 아니었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이렇게 잠깐 깔깔이를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 질문 드렸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또 뭘 여쭤봤었냐면요. 평상시에 성소수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와 또 구체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처음 접하셨던 때가 언제였는지 여쭤봤었어요. 저는 네. 뭐랄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1+1은 되게 2라는 거 우리한테 되게 자명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예전 어릴 적 잘 몰랐을 때는 1+1은 되게 뭔가 2가 아닐 것 같다. 아라비아 숫자 1에다가 1을 붙였는데 그럼 11이지 왜 2냐.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몰랐던 나의 꼬꼬마 시절을 잊어버리고 1+1은 2가 자명하다라고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든지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저도 언젠가부터인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뭐 어제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어쨌든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성소수자를 생각을 할 때 그냥 뭐랄까 그렇구나. 너는 그냥 누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하게 막 생각 깊게 이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통 막 혐오 발언 같은 것들 중에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막 누가 어떤 게이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쟤 나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런 류의 생각은 사실 생각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의식 과잉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하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여자가 좋듯이 쟤는 남자가 좋구나.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구나. 1+1은 2라고 느끼는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딱 그 정도 느낌이었지. 막 그래서 특별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그냥 사람 사는 똑같이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고요. 그거하고 또 뭐였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을 접하셨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 아는 선배가 그 지금이랑은 다르게 술을 먹다가 그 누나였는데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요. 같이 담배 피다가 나한테 할 말 있어라고 얘기를 했던 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즈비언이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알게 된 선배가 막 학교 선배인데 좀 그 판이 대충 좁은 판에 제가 어떤 때 있었던 곳이 있어가지고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건 그렇게 놀랍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자꾸 지금의 커밍아웃에 대비해서 보면은 그 선배한테 좀 그 순간에 되게 좀 고맙다라는 생각을 아까 두 분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야기 해주는 게 되게 고맙다라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선배 제가 알고 지낸 지 2년, 3년 만에 저한테 커밍아웃 하게 된 거라서 뭐 그랬던 적 있었고 그때는 굉장히 특별했던 기억이라는 건 생각이 나네요. 확실히 지금님의 커밍아웃은 되게 약간 과격한 느낌의 레디컬하네요. 그런가요? 레디컬한가요? 굉장히 나 게이니까 받아들여. 그런 느낌으로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뒤에 좀 말이 좀 빠져 있는데 받아들여. 아님 말고 이런 느낌. 아님 말고. 맞아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면대면에서 바로 얘기하고서 싫어? 알았어. 약간 이런. 너는 내각에서 빠져. 싫으면 네가 빠지든가 뭐 거의 이런 상황이라서. 네, 맞아요. 네. 약간 강제된 농담입니다. 네. 그러고 감사한 건 저희 지금 정책국장님이 우리 저번에 새로운 집행부를 저번 학기에 뽑는데 이제 저희 이력서 봤잖아요. 거기서 보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학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Y대? 아니요, H대. H대. H대 졸업생 분이라고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알아서 걸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전해에 뭔가 좀 파동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네, 맞아. 그 해 관련된 파동이 한번 있었어서 그 면접 때도 한번 물어봤었죠. 그래가지고 괜찮으시겠냐. 물론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가 안 괜찮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녕했죠. 저는 이런 학생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든든하시겠어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합니다. 포비아가 오히려 배제되는 포비아가 배제되는 조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의미 있는. 네. 포비아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네. 저희 학생회는 포비아와 일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포비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만나기 전에.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학생회라는 곳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가 포비아이든 아니든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가 포비아인 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가 아직 잘 모른다라긴 하지만 그 집단을 이끄는 사람 중으로서는 이 사람은 그 포비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할 때 괴로운 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조직은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는 그 말하는데 일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 그에겐 분명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거나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물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사람 포비아가 아니었더라. 물론 이 사람이 포비아일 것이도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뭐 꼭 받아야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데리고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냥 뭐 정말로 너는 이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안 돼. 이랬던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었죠. 사실 얘기해봤을 때는 아주 포비아라는 느낌이 안 들기는 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긴 한데 그렇다 하도 우려는 있죠. 그동안 4년 동안 배워온 것이 뭐 아주 허투루 사라지진 않을 거고 보고 느낀 것들이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괴롭게 우리랑 있을 바에 그냥 편한 다른 길로 가시라. 뭐 이런 거죠. 약간 일반 직책이 아니라 조금 이제 관리 직책을 뽑는 자리였나요? 아니요, 일반 직책인데도 보통 저희 꼭 일반 직책이라고 해서 그 구성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인 것이 대중의 생각이니까 그 중에서 얘만 특별히 달라라고 그가 이야기할 기회는 없거든요. 그 특별한 사람이 뭐 거기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해라고 하는 자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한 어떤 그런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렇죠. 어찌됐건 학생회는 가르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마음이 맞아야 되죠. 사전에 질문 주실 때 그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저 되게 단순하게 그냥 무지개 생각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약간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있고 또 굳이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그 정도고 실제로 성소수자를 접한 거는 10대 이후죠. 그 한나가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제가 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처음 만난 계기가 된 건데 실제로 만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내 10대 시절에는 게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쓰면서. 근데 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0대 시절에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제가 몰랐을 뿐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성 정체성이라는 게 굳이 뭐 중요한 요소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얘를 곁에 친구로 둔 거지 좋은 게이라서 얘를 친구로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그런 면이 있었고 실제로 만난 게이가 아니고서 제가 처음 게이라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개념이 좀 생긴 게 홍석천 씨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때인데 제가 그것도 이번에 좀 찾아봤어요. 몇 년도인지. 되게 2000년대에 2000년도라. 그 시절이면 제가 이제 막 10대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제 막 그쵸. 나이가 2자릿수가 된 아주 어렸던 때라서 그 사람이 동성애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대. 약간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 그냥 나한테 들어온 거고 어떤 특별한 그런 감상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랜스젠더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리수 씨가 등장하면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3년 아마 저희 동년배들이라고 하셨다시피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알게 되는 계기나 이런 게 그렇게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이나 이런 레즈나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냥 남자 좋아하는데 이런 놀림거리처럼 소비를 한 경우는 있었는데 게이라는 단어, 약간 이런 단어 쪽으로 약간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또 그때 한창 그 후회하지 않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저는 로맨스 취향이 아니라서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한번 관심이 환기가 됐었고 또 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런 아이돌 팬덤에 굉장히 오랜 시간 속해 있어요. 그럼 이런 팬덤이 굴러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지 문화라고 부르는 그런 팬픽 같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 약간 관심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게 한창 인기 아이돌들 위주로 이렇게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걸로 또 한번 관심이 환기됐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그렇구나. 즐기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있었던 거죠. 있었구나를 아는. 주변 친구들도 오히려 약간 그게 음지 문화인데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게 그런 걸 자꾸 접하는 친구들은 호의적이더라고요. 그게 좀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20대 들어서서는 제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뮤지컬 쪽에 제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뭐 헤드윅이라든지 로키 호러 피처쇼 같은 그런 문학이나 공연 작품 같은 걸로 좀 접하게 됐고 그런 순서대로 약간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던 것 같은데 킹키부츠 다시 하면 같이 보러 가자고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워낙 공수표를 잘 날려서 그렇죠. 이번엔 가자. 별로 믿지는 않았어요. 공감합니다. 한나 씨의 공수표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약간 판 벌려놓고 안 하는 게 많아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날 죽여라. 되게 억울해하시네요. 아니에요.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멜리캣님 혹시 두 분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팬픽션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약간 고개를 격하게 흔드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너무 저 팬픽 진짜 좋아했고요. 저도 그렇죠. 왜냐면 정말 좋은 문학 작품이 많아서 저는 제 언어 영역에 큰 도움을 준 게 팬픽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속도 훈련에 도움이 되거든요. 속도. 너무나 이게 좀 와닿는 다 알걸? 이게 얘기하면 왠지 아실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네요. 몇 개가 있어. 그럼요. 다 네임드들은 있는 거니까요. 어디에나.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맞아요. 이게 팬덤 문화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음지 문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메이저예요.
굉장히 메이저죠. 팬덤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죠. 기획사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거든요. 아, 멤버 간의 그 관계성을 굉장히 짜고 나와요. 애초에. 네. 이제는 그룹을 낼 때는 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룹 안에서 누구누구가 케미가 이럴 때 좋구나 하면은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실제로 짤을 풀거나 이럴 때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팬들이 실제로 그런 짤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은 그 그룹이나 멤버의 인기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팬픽을 많이 읽다 보면 분명히 그런 왜 퀴어 문화에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프렌들리하게 요즘 세대가 바뀐 거는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팬픽이. 아 그러면 유튜브 이런 데 가면 진짜 많잖아요. 요즘도. 어떤가요? 그런 커플링 커플링 짤들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런 것이 한 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간 관리를 하겠네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신기하다. 네. 정말 낯서네요. 근데 이것이 여성 독자들이 읽는 뭐 주로 남자 아이돌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 아이돌들을 소재로 한 팬픽션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돌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렇죠. 보면 배우 뭐 영화 나오면 정말 물밀듯이 정말 엮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취향이니까요. 해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고 또 소위 양덕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아예 넘어온 문화들이 여기에 또 흡수되기도 하고 좀 이쪽도 되게 다양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하고 그렇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처음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아름답게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오해들도 좀 있을 부분들도 있고 근데 분명히 이미지가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삼 느끼지만 정말 자본은 부지런하구나 생각을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입니다. 그럼요.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제작한 탑 매니지먼트라는 오리지널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가 아이돌이잖아요. 그 아이돌들이 중에 한 멤버들이 요즘은 팬들이 우리를 미는 게 아니라 뭐 쟤네를 민대. 그러니까 우리 사진 찍어서 올리자 뭐 이런 씬도 있거든요.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하는군요. 왜냐하면 내가 호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커플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구성에 대한 행태에 대한 호감도 연결된다고 봐요.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팬픽을 소비를 하고 하는데 주로 보여주는 게 이제 19금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거기서 묘사되는 그런 섹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통증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삽입됐다가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공과 수라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재생산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남성 커플이다라고 하면은 주 소비층을 이제 여성 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야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주 소비를 남성들이 하니까 여성들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거는 사실 배제된 채 영상이 찍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똑같이 그 소비자를 따라서 흘러가는 행태 같네요. 자, 지금 잠깐 주제가 좀 튀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멜리케님의 답변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 얘기를 우리 2부에서 들을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서 1부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1부를 마치고 네.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